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날씨는 완연한 봄이었는데요. 악재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또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저희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카카오톡으로도 아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실전 매매 정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고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월요일장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볼까 했는데 위원님, 오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아침서부터 개파락을 좀 세게 내려왔던 이유는 일단 미 선물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7시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미 선물이 급락이 나왔는데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 상원 의원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 선물이 급락을 아침부터 하고 왔다 갔다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장중에 또 낙폭을 좀 줄이다가 또 다시 늘어나다가 하는 흐름들인데 미국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흔들림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독일 등등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확진자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포가 지금 극대화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도 거기에서 강하게 뭐가 해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강하게 그런 이제 악재 뉴스에 맞춰서 지금 흔들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시장도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이제 그런 이제 악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나오고는 있지만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을 다우 선물의 나스닥 선물 볼 때에서는 다시 흔들리는 흐름들로 나오겠지만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또 다시 뭐 미 상원에서 또 다시 다른 얘기로 내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또 다시 다른 얘기로 다시 받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뭐 그리스 시장이라든지 등등을 보게 되면 일단 5일선 안착에 박스권 정도를 두고 있는 흐름들을 일단 해외 시장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오늘부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오늘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뭐 미 선물의 급락의 흐름에 따른 경기 부양책 부결에 따른 미 선물이 급락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저점 깬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 코스피 저점에 이제 뭐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저점이 깨지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 깨졌고요. 종목의 흐름들로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볼 때에서 우리가 이제 LG이노텍이라는 대형주를 볼 수가 있는데 전일날 상한가를 갔던 LG이노텍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였는데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 쪽에서 LG노텍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든 삼성 SDI든 삼성전자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전일 금요일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LG이노텍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이 또다시 8만 원을 깨고 7만 5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1000대로 내려가겠죠. 또다시 뭐 1200, 1300, 뭐 1400을 깨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LG노텍이 깨지면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바로미터 우리가 이게 기준을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주들의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다시 저점을 깨진다라 그러면은 그때는 지수가 1400 깨고 1300도 가겠구나 1200도 가겠구나 하면서 그때는 공포를 먹어도 됩니다. 이게 깨지면, 근데 안 깨지면 저는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G노텍처럼 이렇게 최근에 강했던 이런 대형주의 흐름들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박스권의 흔들림 왔다 갔다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여러분들 말씀드린 후성 같은 경우도 이 저점이 안 깨지죠. 이렇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전일 전략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략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이러한 후성과 같은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장의 흔들림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동치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계속 유럽이든 우리나라 이제 계속 감소되는 이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진정세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계속 최악의 뉴스만 내보냅니다. 근데 얘들도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최악의 뉴스만 내보낼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이제 뭐 사망주가 뭐 8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건 호재예요. 그렇죠? 최악에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분들이니까 확진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 희망의 불씨가 생겨서 어느 정도 다시 진전되는 상황들로 전개가 되면 종목들은 또다시 급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제가 오늘도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 사서 후성처럼 올라오면 또 매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구사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장 속에서 어떤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후성 같은 경우는 10% 넘는 목표 수익률 보여줬는데요. 후성이 또 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자,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지난주 계속 종목들이 계속 대형주를 줬는데 다 미스가 났죠. 그러니까 미도달됐죠. 시장이 폭락할까 봐 가격을 밑으로 다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 가격을 들어오게 처음으로 후성을 한번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를 줬는데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종목들이 두 개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하나는 16%, 하나는 12% 이런 식으로 빠지길래 추가 매수를 해서 후성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에 있는 그 파워로직스의 전략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후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목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에 후성을 드렸었고 목요일 지난주입니다. 목요일 날에 파워로직스를 드렸는데 그때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급락할 거 이미 알고 여러분들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후성을 분할 매수했으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갔던 거는 마이너스 8.8%가 손실을 났다. 그러니까 반등 주니까 손실이 많이 났었죠. 거의 뭐 10 몇 프로, 뭐 거의 20% 가까이 손실이 났다가 반등을 주니까 마이너스 8.8%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0.2%가 수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것과 금요일 것을 합치면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에서 시장의 타이밍 맞춰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다라는 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 60%를 또다시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렸던 전략으로만 했다라 그러면 후성에서 전일날 플러스 흐름을 봤다라는 거. 오히려 신규 매수로 금요일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수익이 10%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후성을 가지고 전일날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리면, 그러니까 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요날 분할 매수를 한 번 여기서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니까 요날에서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요날, 그렇죠? 금요일날 다시 매수를 들어가서 이게 반등 나오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사고, 그렇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를 그으면 요 정도로 올라오면 이 이상에서는 수익이 되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이제 매력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에서 후성을 전일날 못 팔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급을 보면 이게 개인들이 산 게 아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죠. 연기금도 사고 이거는 지금 후성은 개인들이 사질 않아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 주워 담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주워 담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기관들이 주워 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서 물려도 차라리 이런 쪽에 물리면 안전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점이 일단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돌리겠죠. 이미 빠질 만큼 하락 한자로 빠졌고 여기서 돌리고 있다가 오늘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아니면 뭐 이번 주 내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바닥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이면 얘는 다시 위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5,500원, 6,000원 쪽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극도의 지금 최대 악자잖아요. 뭐 지금 뭐 유가도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고 유가가 지금 물론 이제 사우디랑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유가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뭐 모든 지금 경제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해도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죄다 지금 정책들이 안 먹히고 있는 이 마당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는 부분들의 뉴스.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들은 뭐 치료제가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확진자가 유럽에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든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면역이 생겨서 낫기 시작했다라든지 모든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와도 저는 다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게 이제 코로나 뉴스가 그런 식의 이제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면 저는 후성을 본다는 얘기죠. 후성이 이 바닥 자리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자리에서 절반을 반등 주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요 폭의 절반을 반등 주면 6,500원이고 이 큰 폭의 절반을 반등 주면 반등을 주면 7,500원인데 저는 6,500원과 7,500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본다라 그러면 6,500원, 7,500원 보고 희망적으로 얘는 가져가도 좋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특징상 3에서 5% 수익 나오면 팔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 나면 팔고 하는 게 이제 단타죠. 그래서 단타적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왜? 외국인들 맨날 사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매매적인 요소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전날 못 팔았다면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들 3에서 5% 또 수익 나면 4,800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또 다시 수익이 나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파워로직스인데 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2차 전지고요. 실적은 제가 좋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매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다우 선물이라든지 뭐 강세권에 있다라든지 뭐 그랬다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사도 돼요, 사실은. 그랬다면.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얼마나 또 흔들리는지 그리고 뉴스가 또 무슨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지 또 다시 급락이 나오는지 미국 시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쫓아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버티시는 거 양호합니다. 대신에 이제 전에 이건 목요일 날에 아마 공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에 공략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추가 매수를 노리겠다. 그러면 지금은 5,200원서부터 5,000원 사이 이렇게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지금 같은 경우에서 밀릴 때 하는 거예요. 밀릴 때. 저점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면 아니면 내일이라도 좀 더 비싸게 공략을 하시든지 얘도 마찬가지 하락 현자로 빠질 만큼 빠졌고요. 후성과 같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얘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삽니다. 보면 사죠. 사기 때문에 물 먹을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많이 빠졌고 낙폭과대이고 많이 빠졌어요. 얘도 파워로직스도 지금 고점에서 하락 현재로 많이 빠졌고 요 고점에서 얘도 한 50% 빠졌고 여기서는 뭐 40% 빠졌겠죠. 그래서 45%, 40 여기서도 50% 빠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빠진 게 56%, 54%, 여기서 빠진 게 50%. 그래서 56%, 50% 최근에 빠졌던 이 고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드캣이라 그러죠.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종목이 죽었어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데드캣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죽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6,000원, 6,500원, 7,000원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릴 때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을 5,000원 드린 것은 시장이 지금 녹록치 않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10%, 12%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싸게 5,000원 쪽으로 내려가면 한번 매수를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후성, 이걸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워로직스였는데 이 점들까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시간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문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첨보 문자인데요. 자, 매수 가격을 봐야 되겠죠. 자, 매수 가격. 자, 매수 가격은 69,000원의 비중이 15%, 69,000원의 15%. 뭐 안타까운 경우들이지만 최근에 방송을 잘 지켜봤다면 그때에서 거기에서는 물려서는 안 됐었던 자리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물렸어요. 자, 첨보 2차 전지인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서 후성이 됐든 파워로시가 됐든 같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매수해서 물린 자리들이 틀려요. 따지고 보면 물렸어도 여기 이하에서 물렸으면 지금은 룰루랄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튀죠. 매수 가격이 첨보 기준으로 52,000원에서 뭐 지금 뭐 4만 원 사이 여기 요 박스권에서 물렸으면 그나마 빠져나오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종목이 지금 첨보의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쉬워요?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쉬워요? 당연히 낮게 반등을 주는 게 쉽죠. 당연한, 아주 당연한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질 말았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물렸으니까 방법은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첨보 같은 경우도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수급이 꼬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역시 근데 딱 보더라도 뭐가 더 좋은지를 이제 대충 알겠죠. 이렇게 보더라도 같은 2차 전지라도 연기금이 매일같이 막 사고 있는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워 담고 있는 후성 이런 종목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러면 첨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2차 전지. 어쨌든 간에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사고 있으니까 후성이 나중에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 급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첨보도 따라가겠죠.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바닥 대비 막 200% 올라간다. 그럼 첨보도 야, 쟤도 200% 올라가는데 나는 그럼 2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쫓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섹터에 있는 같은 테마에 있는 뭔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그러면 쫓아가요. 그런 거를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에서 지금 보면은 첨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 달서부터 계속 첨보를 그래도 외국인들이 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얘도 저점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현금 여력이 비중이 있다면 항상 양봉 매수입니다. 시장이 오늘은 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현금 여력이 많다면 지금에서부터라도 조금씩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으로 뭐 3천만 원 물렸는데 현금이 7천만 원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 현재로서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식으로 물린 게 3천만 원이고 현금 여력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20%든 30%든 분할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런데 또다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나머지 20, 30%를 또 분할 매수하면 되죠. 또 빠지면 또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올인이죠. 벌써 주식으로 다 물려있고 현금 여력이 빵 아니면 10% 이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지금에서 막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타기를 멈춰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전날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도 5일선을 올라타야 된다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도 5일선을 올라타야 돼요. 코스닥도 올라타야 되고 코스피도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게 되면 우리나라는 1600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이 1600을 가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비싸게 차라리 첨보를 확인 매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도 45,000원, 47,000원이 될 텐데 차라리 비싸게 그때에서 마지막 그 자금을 물타기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문가님 그럼 왜 45,000원, 47,000원에서 더 비싸게 사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그게 확인이 된다면서 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여기가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면 현금 여력이 많으면 이게 또다시 20%가 빠져서 뭐 35,000원
또 20% 빠져서 34,000원, 32,000원, 3만원, 28,000원 내려갈 때마다 살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지만 여력이 안 되죠. 현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있는 그 자금은 오히려 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밑에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을 때에서 나머지 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폭락할 때 싸게 사든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간 상태에서 비싸게 사든가. 근데 비싸게 사는 부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어차피 위에서 69,000원에 물렸으면 올라가면 낙폭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싸게 사더라도 그 종목 벌써 시장이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샀을 때에서는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들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에서 사게 되고 더 빠지면은 그 자리가 바닥이다 싶어갖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추가 매수의 영역은 맞지만 시장이 양봉이 나와서 5일선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코스피가 5일선 회복, 5일선을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5일선을 안착할 때까지는 기다리셔라, 보유를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인데요. 서울 바이오시스. 자, 일단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스펙으로 다시 상장이 된 건가?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1,500원에 비중은 50%. 자, 일단은 기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바이오시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섹터는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LED 칩을 생산하는 회사네요. 가시광선 영역에 비주얼 LED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일단은 IT 부품주로 보이네요. 근데 이름이 바이오시스인 거 보니까 뭐 기존의 이름을 바꾸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무제표는 뭐 회사가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근데 뭔가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 그거를 뭐 찾을 여유적인 시간은 없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 바이오 스펙 해갖고 병련 상장이 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합병 상장이 되면 그런 경우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들이 이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직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찾아보면 나중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고 뭐 회사의 실적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은 없으니까 상장 폐지가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린 거 보니까 최근에 여기서 상장된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월 5일서부터 3월 6일서부터 뭐 다시 이게 이제 거래가 되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좀 아쉽습니다. 11,500원에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굳이 11,500원에 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 11,500원이면은 그래요. 뭐 9일 10일 날 전에 딱 흔들리기 직전에 이제 사서 물렸군요. 자, 이거 그냥 버티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회사가 뭐 나쁘거나 뭐 무너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버티셨다가 10,000원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만 보면 의미는 없는 차트인데, 차트만 보면 이게 반등 줬다 또 빠지면 하락 N자로 이쪽까지도 밀려도 돼요. 얘는 왜냐면은 많이 올라갔으면 원래대로 내려가는 이제 동기간 하락이라 그러는데,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동기간 하락은 너무 가혹하고 힘든 거고, 그런 경우들은 많이 안 나오고요. 이런 경우는 웬만큼 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고,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폭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내려온 거고 절반 정도로 내려올 자리로 보고 지금 누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운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반등을 주고 또 밀리게 되면 이 정도. 이게 정상이에요. 왜 차트는 계속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폭이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 조정받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절반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밀릴 걸 생각을 하고 보유.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치면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갈 거니까 그때에서는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자,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 비중. 일단 통신장 비중. 최근에 통신장 비중 많이 빠졌어요. 자, 매수 가격은 8,900원이고요. 비중은 15%. 자, 마찬가지. 자, 저는 이거를 자랑을 하겠습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이든 아니면 저희 가족분들, 유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할 때에서 어디에서 물리라 그랬냐면 물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물려야 여러분들한테 살리기가 편해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요 날 있죠? 급락이 나왔었던,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권 내에서 차라리 여기서 물렸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수술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 방송 계속 와라 하는 이유들이 물려도 작게 물리고 시장의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파트 6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아파트 1층, 2층에 떨어진 사람의 그게 틀리죠. 충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작게 물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인들한테 많이 물려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논개기법, 논개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물려도 외국인들한테 같이 물려있으면 시장이 다시 정신 차리고 바닥을 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물린 자리가 일단은 굉장히 안 좋아요. 8,900원이면 물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물렸어요. 여기서 물리면 안 돼요. 제가 2월 중순에서도 현금화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종목들 현금화해야 된다. 자, 통신장비주들은 그때 당시 제가 삼지전자를 19% 정도의 수익을 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삼지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 간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KMW부터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되면 크게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가 없어요.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으면 잘 갔던 주도주들도 그 올라간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빠지게 되면 투매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빠지는데 지금 벌써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오는 흐름들이 벌써 나왔고 개인들이 열심히 주워 담는 흐름들을 봤다면 8,900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수였죠. 오히려 그때는 시장이 그 급락 흐름은 없었지만 제가 조정을 받을 걸 생각해서 다 현금화를 30% 50% 하라 그랬었는데 그때에서 못한 게 굉장히 제가 볼 때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고 3월 10일 날 11일 날에서도 시장이 급락할까 봐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었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개 방송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여기서도 사실 손절을 했다면 정말 공개 방송에 들어왔던 많은 분들은요. 제가 3월 11일 날에서 손실이 작다면 얘도 아마 8,900원에 손실이 커서 20%라서 아마 그래도 손절을 못했겠지만 그때 당시 손실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다 현금화를 하라고 했었다면 현금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하고 나 차라리 5,000원서부터 물렸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빠져나오기가 좀 용이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푼데 만약에 이거를 물린 자리가 지난주 화, 수, 목, 금요일 날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 여기서 물렸다면 그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편해요. 조만간에 시장에 바닥을 치는 모양의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5,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거든요. 제가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봐봐요. 나중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코로나 이슈의 그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이탈리아, 유럽, 영국, 미국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급반등을 할 터인데 그러면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2, 3일 정도에서 물렸던 흐름들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요게 물려있는 사람들 있죠. 이쪽에 물려서 지금 손실이 50%, 60%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빠져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면 쉽게 그렇게 쿡 하고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러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제 오프라인 강연회라든지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60%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수술을 한 번에 수술로 끝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수술을 계속 하면서 1년 정도를 끌면서 이게 그러니까 1년 빠르면 6개월인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복합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60% 이상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번에 빠져나오거나 이게 그냥 갖고 있는다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손실이 20%, 30% 안쪽에 있다.
심지어 4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반등까지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예.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 비중은요? 4,500원에서 네. 15% 정도, 20%는 안 되고. 15% 정도. 예. 그래요. 자, 4,500원에 15% 정도. 자, 이것도 참 아쉬워요. 그렇죠? 물리는 거 차라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물렸었으면 한 3,300원에 물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 네, 그러니까 저가 종목들을 드디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확 매수가 아니에요. 확 매수가 아니고 한꺼번에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 이거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후성, 뭐 파워로직스 등등에 있는 종목들 드디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지난주 이제 수요일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물렸으면 원익홀딩스도 3,300원에 물렸으면 지금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지금 20%나 빠졌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물렸으면 보세요. 한번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도 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에 반등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반등을 주면서 뭐 3,500원, 3,700원까지는 얼마든지 쉽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나 지금 팔아가지고, 저기서 해준 거, 네. 코리아 서커트 그걸로 갈아탈까 싶어서 해줬는데 그걸 못 샀거든. 그는 팔라가니까 또 좀 얼른 팔아갖고 다시 살라 했는데. 코리아 서킷트? 예. 근데 코리아 서킷이나 예. 원익홀딩스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네,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래, 나 그거 다시 갈아탈까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 자, 갈아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갈아탔을 때 성공하게 되면 원익홀딩스는 조금 1%, 2% 올라가도 코리아 서킷가 막 10%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어떤 게 안전하고 좋은 거 그냥 근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괜찮아요. 둘 다야. 네,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렇죠. 코리아 서킷에서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코리아 서킷을 갈아탔더니 얘는 오히려 23%더 빠져버리고 보면 저점 자리가 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23%가 더 빠져버리고 원익홀딩스는 안 빠지고 있다가 오히려 얘는 많이 빠졌다고 3,500원까지 반등 줘서 20%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갈아탄 건 마이너스 23%를 더 손실을 봤는데 안 갈아탄 거는 오히려 안 갈아탔으면은 20%가 반등 나와서 손실이 줄어들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거꾸로 매매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갈아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겠다라 그러면 예. 어차피 얘 물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3,500원, 3,700원 이렇게 반등을 빨리 줬는데 얘는 반등을 빨리 줬는데 코리아 서킷가 반등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럴 때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갈아탈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익홀딩스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을 안 갈아탔더니 얘는 가만히 있고 코리아 서킷만 올라가는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얘만 7,000원, 8,000원, 30% 올라가는데 원익홀딩스는 안 올라가고. 근데 억울할 게 아니고 제일 억울한 거는 갈아탔더니 거꾸로 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지. 어차피 물렸으니까 그냥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종목 아니에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지금 물려 있는 게 있으니까 얘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얘도 반등을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냥. 다음에 또 추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동훈아나텍을 동훈아나텍. 인데요. 8,440원에 샀거든요. 8,400원에 70%. 네. 자, 일단 많이 빠져 있어서. 네, 카메라 관련주거든요. 카메라 관련주가 좋기는 좋은데 자, 그래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2월 중순, 2월 19일, 20일, 21일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어요. 모든 종목들 다 현금화 대응하라.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해서 현금화 대응 50%를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거기서 안 하셨네요.
그리고 3월 10날, 11일 날도 시장 급락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현금화 안 한 사람들 또다시 50% 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안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2월 중순에서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급락한 게 딱 그때죠. 2월 19일 날, 3월 10날 거기에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다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저도 지금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아니면 지금 표역 종목으로 얘기했던 것들 물렸어요. 물렸는데 후성 기준으로 물렸어도 그렇게 많이 물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전일날 금요일 날 오히려 플러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린 자리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편안한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물렸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나쁘냐 좋으냐 게임이거든요. 근데 동훈아나텍은 증거금 100%이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이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흑자 전환하고 있죠. 그쵸? 일단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모든 기업들이 전망들이 굉장히 안 좋게 또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서 적자 전환이 될지는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좀 타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전에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슈 되기 전에 1월 달만 보더라도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동훈아나텍, 옵트론텍 뭐 이런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하이비전 시스템 이 모든 카메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회사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훈아나텍 그냥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장 폐지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목도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종목도 좋아요. 증거는 100%짜리긴 하지만 흑자 전환하고 있고 종목도 좋고 섹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수했던 가격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금 여력이 많다면 이거 지금 분할 매수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샀던 게 요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개 방송이나 제가 실전 매매 정수 계속 방송을 했을 때에서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2월 19일 날, 20일 날, 21일 날 제가 3일 동안 계속 현금화 대응 30에서 50%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경고했을 때에서 그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처럼 마이너스 60%를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은 피했을 것이다. 3월 10일만 잘 대응을 했었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50% 내려가는 건 피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른 이상한 종목으로 물리는 것보다는 동훈아나텍이 나으니까 뭐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종목은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70% 물렸으면은 뭐 앞으로 1년, 2년 안에 올라와서 회복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가격대 회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네. 다른 선의의 나이. 다른 종목은 지금 뒤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종목밖에 되질 않아요.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인데요. 자, 현대제철 질문 들어와 있네요. 자, 대형주인데 지금 뭐 철강주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철강주뿐만 아니라 건설주, 뭐 조선주, 증거주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다 빠져 있는데 문제는 근데 저는 업종의 섹터가 문제인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된 러브콜, 계속된 매수.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10월 달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보면 현대제철 작년 10월 달로 돌아가면 얼마나 샀는지 봅시다. 작년 10월 1일부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830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30만 주 샀죠. 그저께도 12만 주, 25만 주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830만 주를 작년 10월 달서부터 작년 2019년도 10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800만 주를 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이 200만 주에서 300만 주는 손전이 나와야 현대제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급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갈 때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24,000원에 공략이 됐으면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세요. 어차피 누가 버티냐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여기서 계속 한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계속 줄줄줄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 명만 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 샀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못 버텨. 나는 저거 사더니 차라리 후성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난 후성 갈아탈 때 그러면 막 교체하게 되면 손절하겠죠. 현대제철을. 현대제철을 손절하면 개인들이 손절하면 그걸 누가 받아갑니까? 연기금이 받아가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받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쟤네들이 받아가면 쟤네들이 샀으면 쟤네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면 올라가는데 안 받아가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렇다고 손절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벌써 24,700원에 사서 비중도 지금 10%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냅두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냅두시고 최근에 또 급락을 맞았으니까 또 반등 나오면 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던지고 이제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종목입니다. 어차피 현대제철 망할 회사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뭐 여행주들이 지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으니까. 자, 매수 가격은 18,200원이고 비중은 30%시라고 일단은 질문을 주셨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18,200원이면 이 정도에서 물렸는데 안타깝죠, 그렇죠? 여기서 얼마든지 2월 중순에서 제가 코로나 이슈가 1월 달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주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여행주들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근데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살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화장품하고 여행주도 그때 당시 조심하라 그랬는데 근데 사태가 이렇게 크게 터질지는 저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크게 터질지는 예상하지 않았고 당연히 많이 올라와 있는 화장품과 왜냐면은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막아야 되니 마느니 그 얘기가 논쟁이 나왔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여행주들 그때 당연히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늦었어요. 그때 물어봤으면 저는 당연히 매도하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올라왔던 부분들이 당연히 빠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서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18,200원이니까 그때서 사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요. 마이너스 60%죠.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마이너스 40에서 60%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깨진 사람들은 그나마 좀 대응을 그래도 덜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중에서 20% 30% 손실 안 쪼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근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물렸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30%짜리는 없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40% 60%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기서 지금 가장 크게 물린 지금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최악의 악재를 지금 맞고 있는 여행주들이니까 이거 냅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얘가 반등을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여행사들이 앞으로 뭐 100년 동안 안에서 뭐 여행사 다 망해가지고 뭐 비행기 다 안 날아다니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100년 아니 뭡니까? 1년, 2년 안에 또다시 항공사들이 또 정상화가 되고 또다시 여행객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또 왕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뭐 올해 내년 안에서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어차피 깨진 거 여기서 이제 손절은 늦었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낙폭을 콱 줄이면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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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여보세요? 자, 들리시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자, 이제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문자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전화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SG 충방. 자, SG 충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중요한데 일단 기업 내용부터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아마 거래 정지가 되면서 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이미 벌써 다 실려간 애들은 대부분 다 뭐 실려갔죠. 그래서 지금 3월 이제 말로 가게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애는 다 위험한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감사 보고서는 아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뭐 실적에 대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운수 장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많이 빠졌고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봤던 건데 요거 1,420원. 그러니까 요것도 급락하기 직전에 물렸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50%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공개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진 않아요. 공개 방송 참여한 사람들은 저는 마이너스 20% 안쪽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50%, 60짜리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버티세요. 방법이 없어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1,000원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는 시장이 5일선을 탔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자,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날 막 급등을 나왔었죠. 대형주가 오랜만에 막 10%, 막 20%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빠졌죠? 자,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을 보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기관들, 연기금도 열심히 사줬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사주고 있으니까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로미터로 일단은 LG 이노텍을 가지고 찍었던 것은 차트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요네들도 차트가 굉장히 나쁘거나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시장하고 마찬가지 움직인 겁니다. 지금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가 저점을 지지하고 있으면 요 하이닉스도 저점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등을 줄 텐데 매수 가격이 89,000원이면 요거는 현금 여력이 좀 있다면 지금 분할 매수를 조금 해도 괜찮아요. 얘는 다른 거와 틀리게 얘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조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5일선을 탈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치거나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89,000원, 8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물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할 매수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후 시장 한번 체크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시장은 그렇게 급락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나스닥 선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아직까지 좀 약세인데 뭐 나스닥 선물이 막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한 8시, 9시, 10시가 돼야 본격적인 미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아래 꼴이 나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뭐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저점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해외 시장을 좀 살펴보고 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안착이 되는 5일선이 안착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종목들도 반등세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후장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후장 동향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입,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